뉴스 보고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최고의 시사 안보 프로그램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개광교수로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안보 분야, 또 정치 분야를 몸담아 왔고 외길이라면 외길입니다만 미련하게 한 길을 걸어봤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자의 그 인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갑자기 뒷목이 딱딱하게 굳어오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가지고 먹은 게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속 쓰린다, 답답하다.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오죽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긴급 부랴부랴 채널 하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자, 제가 앞으로 할 얘기는 우리나라의 시사 안보, 그 중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삽질을 할 거냐, 그럭저럭 또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거냐, 이런 점을 그 복잡다단한 걸 시원하게 한 큐로 뻥 뚫어드리는 그러한 통쾌한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써준 게 이런 게 있네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거 많이 좀 해달라는 건데, 이거 첫 글자를 줄이니까, 이거 뭐야? 조댓구알. 이거 참 약간 민망한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진행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박시동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시동 PD라고 하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게 돼서 영광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대신해서 제가 좀 질문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인수위 때문에 난리예요. 집무실, 국방부, 안보 문제까지 해서 어디서부터 이걸 다듬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쫓아가기가 좀 바빠요. 인수위라는 게 원래 그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충분한 어떤 검토, 공론화 이런 걸 정권 인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도 그 초특급 뉴스가 자고 일어나면 터지고, 방금 말씀하신 용산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구성 전에 결정된 겁니다. 인수위원들도 몰라요. 인수위 현판식 하기 전에 결정이 먼저 끝난 거예요. 인수위 전에 당선자 단독으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음이 터져 나오는데 인수위가 이래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권 인수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인수위 때부터 잘못하면 정권이 통으로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요 얘기 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그 KBS 주진우 라디오 라이브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먼저 들어보죠.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 안보보좌관이 샌디 버거. 햄버거가 아닙니다. 그냥 샌디 버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부시의 안보 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를 만나서 미국의 안보위기 리스트를 딱 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라이스가 알카에다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처음 듣는 표정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의회에 증언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테러의 긴박한 위험이 인수위 동안 부시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이상돈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났다. 9.11 테러까지 그래서 났다. 그래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돈 교수가 이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진상은 이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인수에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한테 내가 집권하는 동안 제일 걱정거리가 이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지금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의 중대 위협이 이러이러 돼 있다. 이걸 꼭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샌디 버거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이 그 콘돌리즈 라이스를 만나서 지금 알카에다가 심상치가 않다. 거기에 빈 라덴이라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빈 라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 그건 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는데 빈 라덴이 제일 위험하고 북한은 세 번째였대요. 아마 2위가 이라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빈 라덴이다. 얘들이 지금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 통신감청이나 신호정보를 잘 분석해보면 동향이 나오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라이스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걸 갖다가 정권 인수 과정에서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애무시했다. 이게 나중에 9.11 테러 끝나고 청문회에 나온 얘기예요. 지난 정부의 충고를 안 듣는 거예요. 미국을 봐라. 부시 때 결국 인수위 때나 전 정부 때 얘기를 새겨 듣지 않아가지고 9.11까지 연결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정권의 그 형성기부터 이 권력이 이제 집권을 하는 무렵부터 클린턴 정부나 주변의 전문가들의 경고는 전부 무력화되면서 이제 9.11이라는 예고된 참사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꼭 미국만의 얘기냐. 자,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권 인수 잘못해서 패가 망신한 정권이다. 우리도 이명박 때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명박 정부 집권 초에는 위기 상황에서 집권을 했죠.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제일 많이 안보 위기 관리에 있어가지고 변화라고 하면 위기관리센터를 만든 거예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최초에는 그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전에는 벙커만 있었지 여기서 센터 기능을 못했는데 김대중 정부에 이것도 비밀인데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경호처에 자금이 한 60억 원 남겨져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다 안 쓰고 남겨진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 경호실이 보고를 하면서 좋은데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서실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지금 벙커가 하나 있는데 좀 부실합니다. 시스템도 안 깔려 있고 이거 유사시에 대통령이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벙커를 현대화해라.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가의 종합적인 상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라면은 그 군사 상황, 재난 상황, 외교적 상황,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시스템을 위기관리센터로 연결해서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를 만든 거예요. 우리 위기관리를 현대화하자. 벙커를 차라리 위기관리 종합센터로 만들자.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을 깔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또 만들었다고. 담당 위기관리 훈련된 요원들. 정말 똑똑해요. 경호처, 국방부 이런 국정원 이런 데서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위기관리 체제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36개 유형별 매뉴얼도 만들고 이걸 갖다가 현대화한 거죠. 근데 왜 이명박 정부 때 와서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거 노무현 거잖아. 아까랑 비슷하네. Anything but Clinton. Anything but 노무현. ABR이 된 거예요. 2008년 집권하고 나서 2월 25일 날 집권하고 4월 초에 MB가 청와대를 순시하다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합니다. 4월 초에 방문했는데 그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청와대로 파견한 육해공군 장교 26명 중에 20명을 군으로 원복시키고 그러니까 자르고 6명이 그 위기관리센터에 남아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군 소장 유희인 장군의 그 설명을 듣고 거기가 센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형근이라는 그 행정관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전부 관리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 요원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MB 반응이 이상해. 오, 그렇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뭐, 돈 많이 들였으면 써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다는 투로 아주 냉소적이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위기관리센터의 모든 요원들의 보직 해임 다 잘리고 안 오려고 하는 거를 그때 초대 외교안보 수석이 김병국이란 사람이었어요. 그걸 위기관리센터장이 읍소를 해서 제발 와서 한 번만 보시고 이거 긴급 사태 나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일정 잡아 억지로 왔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하니까 분위기가 쎄해진 거야. 그러더니 다음날 거기 있는 국정원, 경호실, 국방부 요원들은 다 부처로 돌아가. 오늘부로 센터는 해체.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MB 초기에 무능한 공무원 퇴출시킨다고 그 과천에 있는 그 중앙교육연수원의 그 무능한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 입교시켜버렸어.
아니 그렇게 훈련된 핵심. 핵심 요원들을. 그래가지고 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KBS, MBC 카메라가 들어오더래. 여기 무능한 공무원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9시 뉴스 내보내려고. 나중에 9시 뉴스 보니까 김형근 행정관이 자기 얼굴이 나오더라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위기관리센터에서 거기로 가서 9시 뉴스 나가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이후 또는 그 순간에 거의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마비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있는 시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서관급 위기관리센터장은 없애버리고 행정관 한 명 임명해서 정치학 박사 보고 네가 알아서 관리해. 그럼 그 순간에는 위기관리 공백 상태가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고는 받는데 그게 보고가 받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안보수석이 올라와서 각하 뭐 NLL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하고 센터에 내려가서 거기서 화면으로 딱딱 보면서 지금 현 상황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훈련된 위기관리 요원이 이럴 때 국가에 준비된 계획은 이거고 절차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탁탁탁탁 되는 게 요게 없어지고 그냥 쳐들어왔어?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 일선 경찰서장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청와대라는 게 이렇게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계속 그 정권이 바뀌어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다 자르니까 운전사 여직원까지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기 여직원이 전화를 연결할 줄 모르고 심지어 그 새로 들어온 그 청와대 비서실 일반 비서실 직원들도 컴퓨터 패스워드를 몰라가지고 열질 못하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쓰던 사람들이 그냥 날아갔으니까. 다 갔으니까.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됐다고. 우리 국가가 한 달 이상.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소실이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위기관리 매뉴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재난 상황, 사회 혼란, 안보 위기, 외교적 위기,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포괄안보라 그래서 군사, 비군사 이런 상황을 쭉 종합한 매뉴얼이 집대성이 돼 있었거든. 거기에 담당 요원이 다 붙어 있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위기관리 매뉴얼이 뭐 책자가 이렇게 쭉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초대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임명된 분이 저거 다 치워버려라 이래가지고 그 청와대 각 사무실 위기관리센터와 각 사무실에 있던 그 매뉴얼을 몽땅 수거해서 행정자치부로 트럭 싣고 보내버립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이거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불탄 거하고 똑같아. 이 매뉴얼은 항상 매년 업데이트되어 오던 그렇죠. 고급 정보거든. 예. 이걸 청와대에서 싹 치워버려라. 그건 군사, 비군사 통합된 매뉴얼인데 다시 군사, 비군사 쪽에서 나는 외교안보 수석실이니까 그 군사 매뉴얼 몇 건만 놔두고 다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김태효 인수위원,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입니다. 지금 다시 컴백했다 이 얘기죠? 다시 컴백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첫 작품이 바로 새로 들어온 비상경제 상황실 요원들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구속입니다. 뭔가 성과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 없는 그 경제평론가, 익명으로 글 쓰는 그 미네르바라는 그 네티즌 하나 잡아들여가지고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첫 작품이야. 위기를 관리한 게 아니라 위기를 만들었어. 자, 이제 전대미문의 안보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가옵니까? 자, 이제 전 정권의 그 성과를 싹 부정하고 안보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재앙이 싹트고 있었어요. 뭔가 좀 느낌이 불안합니다. 9.11 테러 비슷한 거예요. 그게 바로 2010년 3월 26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권한 지 2년 한 달째 되는 날 벌어진 백령도 인근의 천안함 사건입니다. 자,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날 일어났지만은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위기의 징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하던 박왕자 씨가 피살된 사건이에요. 그랬었죠.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데 7시간 걸렸어. 이명박 대통령 그 사건 모르고 국회 연설하고 있었잖아. 14 남북공동선언 이런 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하고 있었는데 아침 7시에 박왕자 씨가 사망했는데 국회 가서 10시에 엉뚱한 연설하고 있었잖아. 안 좋은 사건들이 막 데자뷰처럼 떠오르네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지금 국가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야 돼. 이게 상황실이 없으니까 제각기 뭘 확인한다, 제각기 보고한다 이러다 다 늦어진 거야.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국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럴 때라도 시스템을 잡아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아니 그 사달이 났으면은 안 했어. 나를 지금 국회에 세워놓고 바보 만들었냐부터 시작해서 또 왜 이렇게 되는지 빨리 정신 차리게 뭘 체계를 완비하든지 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근데 또 전 정권 탓이야. 이거 다 햇볕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로 자기네 위기관리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위기관리가 무슨 문제 있는지 의식 자체를 못하는 거야. 한번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시스템을 봤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다가 2009년에 이때 또 두 번째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 두 번째 경고음이 울리는 게 대청해전이라는 사건이에요. 대청해전. 대청도에 그 중국 어선을 감시하던 북한 경비정이 내려오다가 우리 해군 함정이 사격을 가해가지고 네.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네. 해군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거거든. 네. 그날이 해군 창설 기념일이에요. 아. 그때 그 해군 총장이 뭐라 그랬냐? 저기 총을 쏠라 그러면 그 손목을 잘라버려라. 이때 MB가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사실 MB는 북한에 그때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이 내 허락도 없이 뭐 총을 쏴고 어쨌어? 이래가지고 그 보고를 받고 또 한참 뒤에 그것도 또 늦게 보고가 올라가서 MB가 이상의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한다고. 꼭 쐈어야 돼? 꼭 이렇게 쐈어야 되냐고. 그런데 이상의 의장은 어이가 없는 게 칭찬받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 이래네? 질책을 안 해, 까꿀로도. 그래가지고 아니 한 명 우리 피해도 없이 완전히 제압했으면 그 전투에서 이긴 건데 칭찬을 안 교전을 해주시고. 승리한 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MB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 2분간 전화로 말이 없더래. 계속 한숨만 쉬더래.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또 안절부절하고 그 상태로 전화통화가 끝났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또 하나의 비극이 준비되고 이제 결전회장이 마련됐는데 그것은 2010년 3월에 터집니다. 네. 이게 천안함 사건이에요. 막상 터졌는데 네.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천안함이 그때만 해도 원인을 몰랐잖아요. 네. 이게 좌초인지 어뢰인지 뭘 알아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이제 침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보고가 합참에서는 보고를 안 하고 해군 선후배 그 사적 라인이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해군 대령한테 합참에 있는 해군 중량이 형님 지금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걸 얘기하니까 밥 먹다가 전화 받고 청와대로 다시 와서 합참의 상황 파악했다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간에 합참의장은 과음으로 이미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전화를 못 받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고 그 상태에서 대통령한테는 또 이게 사적인 라인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해군 대령의 사적인 정보 파악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국방장관 합참의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알아. 그래가지고 NSC 소집 지시가 내려온다고. 그게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돼서 NSC 소집 지시가 내려왔는데 국방장관은 뭔 일 있었어? 아니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위기관리 상황실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이게. 이번엔 또 청와대가 사적으로 먼저 한 거예요. 네. 그건 군인들 덕입니다. 그랬는데 당시 합참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고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은 혼자만 알고 끙끙거리고 이러다가 그날 밤 11시에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선포합니다. 경찰도 정보망에 있거든. 네. 그런데 군의 비상령이 언제 선포되냐면 그 다음날 새벽 3시예요. 그때까지 군은 비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군이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서야 이제 비상대기령을 선포하는데 왜 새벽 3시냐? 그게 합참의장이 음주해서 깨어난 시간이에요. 이래가지고 5월이 되도록 이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청와대는 군을 못 믿고 합참은 해군을 못 믿고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9.11 테러 때 조지 부시가 얻어 터진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야 이게. 5월이 되니까 뜻밖의 지시가 내려와. MB한테서. 안 되겠다. 위기관리센터 다시 만들어. 2년 동안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야 야 그 위기관리센터 다시 만들어. 미국처럼 우리도 역사가 있다.
정권 인수 초기부터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그 정권이 패가 망신하고 패가망신하는 그 오만의 대가는 결국 누군가의 피로. 누군가의 피고 국민의 국민들의 희생과 안보 불안과 이런 대가를 혹독하게 온다. 맞아요. 집권 초에 정권 인수 잘못 받고 위기관리센터 함부로 개취급한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오만과 독선, 이게 주범입니다. 이게 결국은 무능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광우병 사태, 대청해전, 그 다음에 박광자 씨 사건에 천안함에 연평도 포격까지 온 거예요. 경제 위기 아니면 안보 위기예요. 차례로 얻어 터졌어요. 이게 바로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네. 부시의 9.11 테러의 한국판이다. 한국판이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평행이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를 보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는 위기관리센터도 없애버리겠다. 청와대 그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없애야 청와대를 개방할 수가 있다고? 그게 기밀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를 개방합니까? 그 김용현 집무실이 전 TF장, 이분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내신 분인데 당선자한테 보고를 했어요. 저 위기관리센터 당분간 쓰시죠. 국방부로 옮겨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또 상황실 만들려면 석 달 걸려요. 그러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그냥 쓰시고 거기는 이렇게 차단을 하고 나머지만 청와대 개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통의동 지금 집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게 위기관리센터가. 이렇게 하시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당분간 당선자는 위기관리센터 쓴다. 아, 처음에는 김용현 TF장도 쓰시라고 했고 실제로 기사도 당분간 그렇게 쓴다. 나갔고 그게 저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틀이 지나 금요일쯤 됐는데 이상한 보도가 나오거든. 네. 당선자가 청와대는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위기관리센터 뭐 남기고 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럼 적어도 이거는 밑에서는 그래도 쓰자고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인수위는 제대로 일을 한 거야. 당선자가 거꾸로 탑다운으로 야 다 없애 전면 개방으로 가. 그러니까 2008년 4월에 MB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보완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MB는 아니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윤석열 당선자는 까라면 까란 말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밑에서 걱정이 생기잖아. 야 이거 위기관리센터가 이거 뭐 어떻게 뭐 어디 연결은 해야 되는데 유차하면은 국방부 벙커로 가든지 합참 벙커로 가긴 가는데 아 거기서 가는 시간이 있어요 또. 근데 옆에 위기관리할 수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지도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어. 이게 버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방송사로 말하면 중계차. 그러니까 그 화면 다 깔려 있고 현장 상황하고 중앙 컨트롤 타워 연결하는 중계차 있을 거 아니야. 네.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화상으로 연결 다 된다. 그래서 이걸 쓰겠다. 근데 그 차량 안에 있는 그 화상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국가 재난안전 상황이라든가 군사 상황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위기관리센터가 네. 그 정보를 모아서 이 중에 대통령이 이동 중에 필요한 정보 이거 보셔야 된다고 쏴주는 정보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중계차 안에서 이 지도 통신 차량 안에서 재난안전 군사 상황을 직접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이제스트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위기관리센터를 폭파시켜버리면 이 차량은 쓸모가 없는 것이지. 근데 결국 거기에 연결이 됐어도 위기 관리에 관한 직접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모아주는 센터는 없는 거고.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5년 전, 10년 전 역사나 경험을 우리가 배웠는데도 네. 또 이렇게 하겠다니까 지금. 위기관리센터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모든 CCTV가 다 연결이 되고 그 저 소방관들 헬멧에 있는 액팅 카메라 이것도 다 연결이 되고. 영화처럼 우리 왜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같은 거 보면은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예. 우리도 그게 다 되는 거죠. 산불도 다 볼 수 있고. 아, 그 위관리센터에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CCTV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역 이런 상황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당선자 제시 뭐냐? 없애라. 이 위기관리센터는 국보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종합 상황실이에요. 네. 대체 불가능. 대체 불가능. 온리원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가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MB 초기 상황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NLL 조용하고 휴전선 조용하고 아무 일 없으면 지금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만일의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 경험, 아픔을 딛고서 결국에는 잘 갖춰진 종합병원 수술실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앰뷸런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수술실 놔두고 앰뷸런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환자 가족들이 멱살 잡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자가 될까봐 지금 불안한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많은 대통령들이 그 아픔을 겪고 심혈을 기울여 많은 돈을 투입한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하우를 이거를 한 큐에 부정하고 날려버리는 이 독성과 독주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거냐?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 이 질문을 지금 할 기회가 여러분들 인수위 지금밖에 없습니다. 인수위 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9.11 테러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 보고 그때 가서 질타하실 겁니까? 지금 경고해야 돼요. 문제는 내 얘기를 안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경고해놔야 돼요. 그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분야만 거의 30년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가보고 총리실에서 비상기획 업무도 해보고 뭐 국방부 장관실도 가보고 제가 거치긴 많이 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이 안보에 대한 책임성, 그 다음에 꾸준하게 관리된 노하우와 그 축적된 경험 위에서 국가는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어떤 위기관리에 대한 의지와 실력 속에서 국민을 구하는 그 손가락 끝에서 국가는 존재한다. 근데 나의 권위로 눌러버리고 내가 하라면 하라는 그 폭군 밑에서는 국가안보 없다. 그런 안보 공백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한테 겪은 최고의 안보 공백이다.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금 국민이 위험해진다. 이건 공포 영화다 이거 한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5년간 제가 이거 해설해 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뻥 뚫리는 김정대 TV.